한자역이 낱말 이야기 3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갑각류라는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죠? 갑각류. 막 겸사겸사해서 곡식이라는 이 곡자와 각자가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갑각류를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막 공부도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죠. 좀 연배가 되신 분은 막 어느 정도 되면 노래 아리라 생각했던 노래가 있죠.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뭐 물가에 마주 앉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껍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껍질이라는 게 사실은 조개는 껍질이 아니거든요. 조개는 껍데기라고 합니다. 껍데기. 껍질은 뭐 수박 껍질이라든지 참외 껍질이라든지 좀 부드러운 거고 이 껍데기는 딱딱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원래는 껍데기가 맞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개 껍데기 묶어 이러면 좀 노래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의 표준말로는 좀 틀린 거예요. 이 노래 나온 지가 꽤 됐죠. 지금도 원칙으로 보면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워낙 막 이렇게 두서없이 섞어 쓰다 보니까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가사는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조개는 껍데기가 맞다. 조개 껍질이 아니라 조개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껍데기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곡식과 갑각류란 것인데 곡식의 곡자와 갑각류의 각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껍질각, 곡식곡 이 두 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낱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사실. 네,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껍질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창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껍질각인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인데 이 모양이 지금 이 부분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나오는 글자는 여기에 이렇게 된 글자거든요. 사실은 좀 다른데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지금 거의 같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았는데 어쨌든 이것이 껍질각이다. 이 껍질각에 대해서 설을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조개 껍데기를 실에 매단 모양이다.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개 껍데기라면 여기를 조개라고 할까요? 조개 패자가 뭐 상상을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도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유해 글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그렇게 본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또는 두 번째는 알맹이를 빼낸 곡물의 껍질이다. 쉽게 얘기하면 벼에서 쌀알을 떼낸 껍데기, 겨다. 이렇게 겨의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이건 듣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창숫자가 붙었습니다. 창숫자가 붙으면 손으로 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 빈 조개 껍데기를 두드리는 모양이다. 위에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속 빈 조개 껍데기를 두드린다. 왜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조개 가루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설명하는 사람은 곡물을 탈곡하는 모양이다. 벼를 이렇게 탈곡을 한다. 또 정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같은 걸로 보고 이렇게 되면 자, 왼쪽에 이 껍질이다. 그리고 창이라는 것은 창수라는 것은 손을 뜻하죠. 손에 무엇을 창을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껍질이면서 동시에 내리칠 각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껍질각과 비슷한 곡식곡은 보면 아래에 벼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곡식이니까 벼화이겠죠. 그 대신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두 개 합치면서 이것이 탄력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빠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빠지고 벼화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것이 곡식곡이다. 그러면 글자 두 개가 좀 헷갈릴 때는 여기에 벼화자, 곡식을 뜻하는 벼화자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 곡식곡이다. 이게 아니고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껍질각이다. 물론
이 비슷한 모양의 딴 글자도 있습니다만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글쎄요, 잔수도 안 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갑각류부터 보겠습니다. 갑각류는 갑은 이게 갑옷 갑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글자예요. 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옷이다 할 때 이 갑자를 씁니다. 이 갑자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것도 물론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막 여러 가지를 읽고, 이거 배딱지예요. 거북이의 배딱지예요. 거북이의 배딱지는 이렇게 뭔가 돼 있죠. 그리고 막 이런 부분도 있다. 이래서 갑골무늬 서연 거북이의 배딱지인데 여기에서 모양이 온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껍질 각은 이제 껍데기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류는 이제 물이다. 물이 인류다. 동류다. 유사하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죠. 이거 보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복잡해서. 그렇지만 부수자 제대로 공부하면 굉장히 쉬운 부수죠. 쉬운 부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머리혈은 좀 어려운 부수지만 이것도 공부하면 쉽습니다. 부수자 알면 이 세자만 알면 뭐 이것은 그저 먹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물이냐? 자, 쌀을 보면 쌀날을 이렇게 한 줌 가지고 이렇게 딱 붙들어 놓으면 그 모양이 다 똑같죠? 쌀 모양이 똑같습니다. 현미경을 보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들도 보면 다 뭐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 많으면서 다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사람의 머리라는 것도 뭐 좀 크고 적고 이런 거 있겠지만 다 비슷비슷하다. 이 비슷비슷한 것들끼리를 묶어서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갑각류는 무엇이냐? 껍질을 가지고 갑옷처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생물체를 얘기한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은 몸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몸을 둘러싼 껍질이 있는 종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 곡식은 쉽습니다. 곡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껍질 각에 벼화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생략이 되고, 밥식은 삼합집에 막 뚜껑의 모양이다. 밥그릇에 고소할급, 흰백자와 비수비가 합쳐서 흰 쌀밥이 있는 모양이다. 고소할급이다. 물론 여기의 모양은 사실 좀 다르지요. 여기는 뭐 사람인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올 양자로 이렇게 서서 하지만은 옛 글자를 살펴보면 모양이 이렇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소한 것이 모인 밥에 뚜껑을 덮은 모양이다. 밥이다. 이렇게 되겠죠. 곡식은 쉬우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갑각류만 다시 사전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절지동물의 하나다. 절지동물이 뭐냐? 머리, 배, 또 뭔가요? 뭐 가슴, 배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예를 들어 뭐 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바다에 지금 갑각류, 새우나 그다음에 게라든지 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부류인데 몸이 많은 마디로 되어 있다. 몸이 이렇게 마디로 되어 있고 대체로 물에서 산다. 그리고 아가미로 숨을 쉬고 자라면서 껍데기를 여러 번 벗어서 바꾼다. 그러겠죠. 이게 게라든지 가재라든지 새우라든지 거북손이라든지 뭐 객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각류라는 것이죠.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는 그런 생물을 갑각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갑각류는 사전에 나와 있는데 견갑류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견갑류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사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보면 어느 해물집에 가서 오늘 킹크랩, 대게 이런 견갑류를 먹었다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건 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은 없고 그 대신에 견갑이라는 말은 있어요. 자, 이렇게 갑각류 중에서 게딱지하고 새우 껍질하고는 그 어떤 단단하기가 다르죠. 게딱지는 아주 딱딱합니다. 그러나 새우 껍질은 게딱지하고는 다르게 딱지지만은 그 껍질이지만은 아주 연합니다. 이렇게 연한 것으로 둘러싸인 것은 연갑류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새우는 갑각류 중에서도 연갑류다, 연하다, 연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견갑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갑각류 분류표를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영감류는 나오는데 경감류란 말은 없습니다. 단지 경갑이란 말은 나와요. 이것은 딱딱한 껍질이다. 딱딱하게 둘러싸인 것이다. 거기서 끝이지 류자를 붙여서 생물의 한 종류로서 경감류로 분류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갑각류라고 해야 된다. 갑각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과류를 먹을 때 견과라는 말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 갑각류라고 하면 뭔가 좀 생물적인 냄새가 나고 음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느낌도 나는데 견과류라면 뭐 견과도 생각이 나고 견과는 이렇게 호두나 잣 이런 거 좀 고소하니까 이걸 더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견과류란 말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완성된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쉬운 글자죠. 그렇지만 뜻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갑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둘러쌌다는 것이죠. 아까 갑이 거북의 배딱지, 그러니까 거북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갑옷, 뭔가 둘러싸는 것이다. 갑병이라고 하면 이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이 갑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갑옷을 입은 병사예요. 자, 뭐 옛날에 싸움터에 나갈 때 보면 갑옷 안 입고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입은 병사들도 있고 창 한 자루 들고 뛰어가고 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갑옷을 미늘이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러죠. 장군이라든지. 어쨌든 갑병은 갑옷을 입은 병사다. 철갑이다. 쇠로 만든 갑옷이다. 쇠 미늘을 붙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껍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껍질, 딱지, 껍데기인데 일단은 제가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조개 껍질과 조개 껍데기가 다르다고 했듯이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구분해봤습니다. 갑오징어 할 때, 갑오징어 하면 갑오징어는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한 거기 뭔가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하얀 뼈 같은 게 어쨌든 갑오징어도 갑이다. 그리고 뭐 딱지다. 배딱지라든지 뭐 등딱지라든지. 예, 그래서 갑골문자라고 할 때도 거북의 배딱지에 그리고 소의 뭐 뼈라든지 이런 데다가 쓴 문자라 해서 갑골문자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갑각 이게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각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갑각이라고 할 때는 갑은 뭔가 둘러쌌다는 데 의미를 두고 각은 껍질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갑판이 있습니다. 자, 배에 보면 갑판이 있죠. 배가 있으면 보통 배가 있으면 이렇게 1층, 2층, 3층 큰 배는 아주 나눠져 있죠. 맨 위에 있는 것이 갑판이에요. 갑판.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은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통은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둘러쌌다. 그것이 갑판이죠. 여기 맨 위에 있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싼 갑옷처럼 입힌 껍데기이다. 그래서 갑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차 같은 것도 장갑차라고 하죠. 이것도 쇠로 이렇게 둘러싸서 이 장이라는 것은 뭐 입는다든지 또 포장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갑옷을 입힌 말하자면 차다, 장갑차, 전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첫째라는 뜻이 있죠. 첫째다. 왜 첫째라고 하느냐? 또는 첫째 천간이에요. 우리가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이다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천간지지를 합쳐서는 뭐 갑자, 을축, 병인, 양모 이렇게 쭉 나갑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천간이다. 그 갑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나오고 두 번째 을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갑을이다. 갑을이라는 것은 뭐 제일 위, 고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아주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부를 때 갑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의 위치다, 을의 위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라고 할 때는 이 갑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가는 집안이다. 첫째가는 종족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집안은 사만갑족이다. 사만의 최고의 명문가다. 이런 그런 집안들을 얘기하는 게 있죠. 그때는 갑족이다. 첫 번째 가는 중요한 명문 집안을 얘기할 때 갑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글자가 갑자와 곡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곡자에는 묘화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각류, 장갑차, 갑판, 곡식, 곡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각류 대신에 견갑류라고 쓰는 것은 현재까지는 표준어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